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장률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그냥 실적이 안 나오고 밸류가 단순히 높기만 했던 그런 성장률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실질적인 소위 말하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률은 안 올라가고 가치주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닐 때나 그런 거지. 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고 네. 지금 돈 버는 건 이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돈 버는 게 뭔가 뭐 호황된 걸로 돈을 버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상승 쪽에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6명의 크루가 함께합니다. 먼저 투자 전문가 어벤져스 팀. 이게 언제적입니까? 꽃보다 멋진 F3. 이게 꽃보다 남자가 몇 년 전이죠? 네, F3. F3입니다. 20년 전 아닌가요? 네? 20년 전이요? 20년까지는 한 15년 전. 제가 봤어요 이거. 그래? 보셨겠죠? 네, 다 봤습니다 그때. 네, 인기 많았어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멋진 F3. 꽃보다 전문가. 제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무슨 이야기든 홀릭되게 만드는 남자.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이상우님 나스닥의 4월 효과. 문서진 대표님은 4월 컨디션 최고시겠네요 하셨는데. 네. 앞서 이제 나스닥도 4월에 굉장히 좋았답니다. 역대. 네. 뭐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민망해서요. 네. 네, 기대하고 있고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야기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요? 네,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왜 우리의 기술주는 이러냐? 그것도 네, 명확하게 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거예요. 왜 우리만? 네. 맞아. 그것도 네. 설명드리.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거든요. 저수지 이론. 제가 저수지 이론을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원래는 미국이 훨씬 더 좋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 좋을 거다. 그것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이론. 네, 제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해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한다. 교본유권 영업부 FP 윤여면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영입니다. 큰 틀에서 아직까지 반도체의 원톱에 이제 나머지 대형주들 따라가는 형국에는 네. 이상은 없는 거죠. 이상 오늘은 좀 반도체 섹터를 좀 얘기하려고 좋아요. 네, 갖고 네. 왔습니다. 네.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삼성전자만 왜 이러는가? 진짜 500만 바라기가 있는데, 그렇죠? 500만 투자자분이 어깨에 있는 건가요? 네? 어깨에 있는 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쵸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한 증권사가 이제 또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죠. 삼성전자를 국내 증권사가 그런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때를 기다리면 때는 반드시 온다. KD 한국경기개발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진짜 때가 한 달이 미뤄졌었거든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게임은 시작됐고요. 때? 매주 시작이에요. 사볼 거예요. 지금 사볼 매일 거예요. 시작인데요. 왜냐하면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주들이. 아 진짜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강세의 흐름이 좀 연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는 네. 저도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네. 네. 근데 게임도 때가 온다. 게임은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빅스 전략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게임주가 지금 좀 모르네요. 지금 사야겠다. 오랜만인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공들이죠. 3명의 주린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원금 회복을 넘어 수익금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작전 잘 돌아가요? 저 내 예수금이 없어가지고 네. 뭔가 플러스가 나야 팔 텐데. 네. 많은 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아까 포트에도. 포트예요? 네. 제가요? 네. 저 변화가 있나? 아닌가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진님. 네. 마지막에 지금 거의 라운드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짤지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오랜만에 주식 쇼핑을 한 여자예요. 개그우먼 황정혜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쇼핑이라고 하긴 뭐하고 찔끔찔끔 담궈봤는데 네. 저번 달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네. 초반에 그때 마인드로 지금 임하고 있긴 한데도 또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 때 보면 황정혜님이 현금이 엄청 많아서 저희가 어떤 다크호스 가장 이제 마지막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맞아 있다. 맞아. 그게 쉽지가 않아. 네? 있다고 돈이 잘 불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 이제 느꼈어요, 정말. 현금 확보 전략도 네. 답이 아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게 답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황정혜님의 매매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는 주린인가 갬블러인가? 통이 크고 간도 큰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약간 속이 상하기는 한데 네. 이인승님께서 저도 언젠가부터 윤여민 팀장님처럼 도코님 걱정이 된다고. 네, 네. 근데 저는 요새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이제 뭐 빅스는 조금 무너져 있지만 저는 많이 이제 무너져 있죠. 늘 필기를 하면서 네. 이 주식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디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좀 더 성장해 있는 도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노래들 있잖아요. 흥얼흥얼 된다. 저희 백선 정서 같은 이제 모든 저희 음악을 좀 우리 도코님이 네, 그렇습니다. 책임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송입니다. 로고송. 너무 좋아요. 로고송. 맞아, 진짜 네. 좋아요.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수익 좀 함께 좀. 그러니까요. 네. 좀 재밌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좀 맨날 이게 이제 회사 다시 올라가면은 네.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양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로고송도 저작권료가 들어가고 있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이제 해놓은 상태라서 네, 이게 CM송 같은 거는 따로 이제 등록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로 빅스에 물 타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나쁘진 않을 것 그냥 같아요. 정혜님 네네. 돈을 조금 저한테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도코님은 또 많은 시장이 떨어진다 쪽에 지금 베팅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도코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손에 손 잡고 이제 오늘부터 마음 편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략 갖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혹시는. 네. 자,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자, 주린이 쇼 저희가 1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월 15일 날 마지막 수익률을 결산을 하고 이번 라운드, 이번 시즌 3를 마치게 됩니다. 출연으로는 3번 그렇습니다. 거래일로는 8거래일. 8거래일에 운명이 바뀔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우리 주린이들의 수익률을 확인할 거고요. 참고로 이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여진님.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제일 불리한 게 이제 현금이 없는 점이 제일 불리한 사람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다 내렸어요. 네. 빅스는 1.7% 50만 원 들고 있는 게 조금 이익을 보고 있지만 네. 왠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놔뒀고 네. 나머지는 그대로 타이거 게임이 마이너스 8%, 구리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9%,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마이너스 3.87%, 비중은 다 똑같이 네. 있고요. 현금은 2,000원이 있는데 제가 좀 변동성 큰 게 2개나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조마조마한 상태고 저의 총 수익률은 2.97%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트를 보면은 이제 굳히기 전략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빅스도 있고 반도체도 있으면서 굳히기가 뭐죠? 요 한 3%대 수익률로 그냥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 그런가? 네.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진다면은 빅스는 올라가겠으나 그렇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그렇게 경우.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네. 전 구리로 한 10만 원 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네. 10% 가까이 떨어지고 네. 게임은 그냥 이제 그냥 약간 뭐지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느낌이 없는 네. 드디어 완전히 필라델피아가 많이 올랐었는데 좀 떨어져서 좀 안타까워요. 아쉬운 점.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순간 또 필라델피아가 굳히기가 이렇게. 됐네요. 네. 상하방에 갇히고 오셨네요. 그렇네요. 큰 이변이 없는 한 3%대 전후에서 이런 포트라면 뭐 중간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요. 네,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여진님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2.97% 3%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남자 도코. 네, 이제 코인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 정도 수익률은 아주 뭐 가볍고 그냥 상쾌한 아침이다. 네. 저는 이제 빅스를 추가 매수를 또 해버렸고요. 물 탔네요. 네, 돈을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빅스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0.48% 이익인데요. 사실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눈 깜빡이면은 플러스 4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야수는 이런 20% 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3라운드에 동안 역전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도코가 잡고 있는 빅스가 이 20%는 좀 뭐 가능해요. 그렇죠? 네. 몰빵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몰빵이어서 시장만 한 이틀 3일 연속 떨어지기만 하면 진짜 1위로 그러니까요. 등극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윤여민 팀장은 이 지금 도코의 네. 신한 S&P 500 빅스의 200만 원 투자금 전체 몰빵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 투자 방식과는 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삼촌인데. 될까요? 예. 네? 왜 삼촌으로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네.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심이 어떤가. 오히려 네. 일종의 반면교사 형식으로 네. 완전히 한번 네. 한번 깨져봐라. 충격요법 같은 느낌. 신경요법으로 네, 꿀밤을 한 대 맞는 느낌으로다가. 그러나 지금 8거래일 동안의 대이변은 없을까요? 반려 주식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같이 주면서 가야 물 된다. 주면서 계속 먹이 주면서 계속 물 타면서 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러네. 네, 그렇게 가야 오늘 될것 맥스 같은데. 자리는 찍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맥스. 좋습니다. 일단 도코님의 뭐 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한 S&P 500 빅스에 전 투자금이 걸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장만 반응하는 거죠. 떨어져라, 네, 진짜 떨어져라. 저는 요즘에 비가 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쭉쭉 떨어지게. 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뭐 계속 내가 뭘 대응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 매매. 기도 매매가 이제 곧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이제 기도 매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야 되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반려주식의 느낌이 살짝 나네요. 이제 빅스라는 얘기 들으면 왠지 제 강아지 이름 같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가족이죠 뭐. 네, 강아지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빅스. 아직까지 기도는 안 했죠. 아, 저는 근데 요즘 밤마다 진짜 기대요.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돼 있길 바라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를. 네. 네. 근데 이제 또 저는 증시 같은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뉴스에다가 이제 치는 거죠. 이제 네. 빅스 떨어졌나요? 이런 거 치면 이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또 이제 올리더라고요. 뭐 이런 답변 같은 거를 네, 그런 거 보면서 또 이제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한 중년 남자분이 좀 이렇게 기구를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MTS로 자신의 그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나? 네, 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아주 그냥 근데 무게도 거의 안 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 매매 1023번님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하지만 맞아요, 빅스 맞아요. 배신 안 합니다. 빅스야 곧 일어날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9.8%입니다. 네. 자 다음은 황정혜님 현금 부자입니다. 네. 부담스럽긴 한데 현금이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그래도 2차 전지를 잘 탈출을 해서 그렇게 됐었구나. 네. 지금 뭐
저번 주에는 나름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빅스를 구매를 들어가셨나요? 했었는데 그게 상방으로 나름의 투자를 했다고 해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빅스가 또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지금 조코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네. 쏟아져 지금 내리고 있어요. 들어가야 그 돼요. 빅스가 또.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해서 저는 불이 나게 조금 일부를 덜어냈어요. 2차 전지에 너무 장기간 동안 물려있던 그 기억에 손해가 막심해지기 전에 좀 튀어보자 이제는. 냅다 도망쳐보자 해서 막 몇천 원 따위는 그냥 약간 도망치고 또 다시 이제 현금을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거의 진짜 현금이 많아요. 네. 만에 하나 이거를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한 8거래일 남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진짜 믿음을 주세요. 네. 갈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짜 황정님한테는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네. 뭐 아직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8%고 네.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코덱스 자동차, 코덱스 기계 장비, 그리고 타이거 2차 전지, 그리고 약간 해칭성으로 네. 신한 S&P 500 빅스가 있는 황정혜님. 그러나 현금이 엄청 많습니다. 200만 원 중에 지금 40% 이상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라운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이어진님은 3%대 포트만 보면 위아래 해칭을 걸어놔가지고. 그러나 도코님은 시장만 한 이틀 연속 하락하면은 단숨에 1등. 1등이 될 수 있고요. 황정혜님은 현금 90만 원. 이거가 또 진짜 8거래일에 모르겠다. 많은 운명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1위 이어진 2.97%, 2위 황정혜 마이너스 2.82%, 3위 도코 마이너스 19.8%인데요. 자 1위는 이어진님이고요. 이상우님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이어진 씨 수익률 걱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굳히기로 들어간 이어진 선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는 투자 전문가분들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주린이들이 겁니다 다. 네. 먼저 문서진 대표. 오늘은 다 세 분 다 이 소개 ETF 종목이 없어요. 3분간 주목할 만한 주식시장 3분 주주 시작하시죠. 네, 뭐 저는 제 방송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굉장히 강력한 롱맨입니다. 그러니까 상방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계속 뭐 저는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이 매체들을 보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요 그림이 엄청 회자가 됐고 요거를 오늘 또 국내 쪽에 또 많은 또 증권사나 그다음에 매체들이 딱 요 그림을 쓰더라고요.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나스닥 관련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 표인데 녹색은 이제 상승이고 빨간색은 미국은 이제 하락입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예, 여기 쪽이 이게 나눠졌잖아요. 위쪽은 뭐냐면 지금 다 파란색인데 저 삼각형 위쪽은 다 성장주예요. 밑에 저렇게 나온 삼각형 빨간색은 다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중요하다. 왜? 지금 시장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애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장주 같아요? 가치주 같아요? 성장주죠. 근데 애플이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아니냐? 비싸냐? 현금 흐름을 못 만들어내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현금이 많이 없냐? 아니잖아요. 맨날 계속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건 애플이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있지만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은 또 성장 산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장주이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 구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장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그냥 실적이 안 나오고 밸류가 단순히 높기만 했던 그런 성장주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실질적인
소위 말하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안 올라가고 가치주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닐 때나 그런 거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고 지금 돈 버는 건 이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돈 버는 게 뭔가 뭐 호황된 걸로 돈을 버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상승 쪽에 그러니까 나스닥 쪽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거 아니더라도 또 주식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상승 사이클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주요 경기 사이클인데 지금 보시면 확장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장기고 고점이 아직까지 오려면 한참 멀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은 남아있다. 시장의 상승은 1년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방보다는 상방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중요한 이야기는 미국이 여전히 더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안 가냐? 우리만 못 가냐? 못 가냐? 즉 제가 이제 그거를 작년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시즌 2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저수지 이론이라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할 때는 저수지 옆으로도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도 물고기 낚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시기,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안쪽으로 자꾸만 이제 줄어드는 시기면 물 따라서 고기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겉에서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 말은 유동성이 흡수되면 흡수될수록 흡수되는 쪽으로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먹이는 그쪽밖에 없다. 그 흡수되는 데가 어디냐? 미국이다. 우리는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현재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특징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우리 지수가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는 지금은 좀 별로예요. 미국의 반도체들은 대부분 비메모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은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우리의 주력은 그게 또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간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은 좀 집중적으로 하실 때다 이렇게 이야기드립니다. 서학개미 분들은 좋으시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주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수지 이론이었었고요. 자, 다음은 황주명 대표. 오늘 빅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죠. 네. 시작하시죠. 그 빅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삼성전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저는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아쉬운 것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상속이 아직 안 끝났어요. 상속이 안 끝났다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부담스럽다는 것도 있어요. 물론 배당을 많이 해서 받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지금 홍라희 여사님이나 이런 쪽에서 매각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적정 구간에 박스로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번이고요. 상속.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이 우리나라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로 갇힐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좀 불안정할 때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삼성전자가 1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용기를 들이면 6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하단이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블락딜이 이뤘던 가격들이나 8,000원, 7,000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다만 8만 원을 어떻게 뚫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8만 원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셔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본론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타이거 게임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5원, 3원 때문에 못 갔어요. 드디어 15,000원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연일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게임 쪽이 이제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7,000원에서 8,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이 게임 안에서는 7,000원에서 매도하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7,000원이라는 네, 17,000원,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장기적으로는 저 정고점 뚫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좀 데드라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7,800원부터는 매수 타점 안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7,560원에서 80원 사이에는 저와 같으면 들어갈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7,500원대, 600원대 와 있습니다. 그래서 7,600원대가 왜 그러냐면 빅스 21대예요. 그러니까 21에서 20, 19 요 자리가 매수 포인트고 그러니까 매수 타점으로 본다면 7,600원, 7,320원. 요 타점이 한 2타점 정도라 보여지고 있고 이게 분할 타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즌에서 이제 8,300원의 저항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8거래일이면은 가능성이 있네요. 8,300원까지는 거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저 왜 오늘 웃으세요? 도망칠래요.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조금만 더 쳐주세요. 근데 저 9,800원이란 말이에요. 구조 됩니까? 대세 흐름이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자리가 달라요. 방향이 좋으면 9,600원, 9,602.50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9,600원 정도에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조금만. 일단 성장하세요. 이게 인정하시고요. 절대적인 네. 수치는 아니니까. 네, 네, 네. 다만 왜 그러냐면 제가 요 구간부터는 지금 오일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활용하신다면 한 8,300원에 매도 네. 그리고 9,6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빅스와 K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과연 지금 9,8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 98층에 있는 도코가 구조가 되는지 그게 앞으로 남은 8거래일의 또 관건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윤여민 팀장. 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랑은 확실히 견해가 다르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실적 관련돼서 저는 이제 강력하게 반도체를 좀 섹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상속 얘기도 있고 뭐 미국 얘기도 있고 다 좋은데요.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저는 쌓아둔 현금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텔이나 뭐 애플 기술 격차 크게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플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은 주주 환원을 거의 목숨처럼 합니다. 80% 90%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잉여금 100조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IMF 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네. M&A라든지 이런 뭐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주들의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향 리포트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표주가 하향 네네네. 리포트. 근데 올해 영업이익을 상향한 리포트도 있습니다. 네. 올해 58조, 57조인데 64조까지 올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좀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 네, 보시죠. 디램과 낸드의 가격은 지금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램과 낸드가 거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비슷해진 상황인데 여전히 디램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디램이나 이제 낸드 같은 경우 보통 2년 주기로 사이클을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2018년, 19년에 좀 어떻게 보면 상승 고점을 찍고 지금 2년째 하락을 하고 이제 터닝 어라운드 하는 시점. 그래서 네. 코로나 때보다 2018년 때가 실적이 훨씬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았다가 코로나 때보다 2019년 때가 더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약간의 좀 디램 가격도 3% 이상, 낸드 가격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올해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들이 메모리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가 올라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CPU가 올라가야 되는데 비메모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 CPU가 상향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 DDR4, 5로 네네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CPU가 나와야지만 네네.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래야 수요가 붙으니까. 네. 작년에 PC용이 나왔는데 이제 5월 달에 인텔에서 네. 지금 서버용 CPU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게 네. DDR5를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가 3세대, 4세대, 5세대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DDR5는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데 이제 그걸 지원하지 않는 CPU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없는 거고 네. 아이러니하게 메모리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거 좋네요. 예. 네. 언제 바뀝니까 인텔 새로운 CPU? 그게 5월쯤에 아마 발표가 되면서 그게 아마 하반기 정도쯤에 좀 제대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몰랐으면 생각을 하면서 네. 작년에 그 개인 동학개미 운동으로 만든 시세 말고 예. DDR3, 4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그 실적으로서 알겠습니다. 주가를 하드 캐리했다는 네. 거. 그래서 이번 5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지 디램 반도체 또 낸드 플래시 이런 얘기를 한 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저장 기억을 하는데 낸드 플래시는 우리 스마트폰처럼 꺼놨다가 다시 켜도 기억한 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낸드 플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논쟁이 많지만 윤여민 팀장은 살아난다. 그렇죠? 예,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살아난다. 김민정님, 목돈 연구소 처음 듣는데요.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런가 공감이 가고 재미있네요였습니다. 남일 같지 않다는 말은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다거나 K게임을 들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익률이 도코 기준으로 마이너스 19% 반려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선님은 올해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공감이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분들이 지금까지 소개했던 오늘은 소개가 안 돼 있는데요. ETF 종목들은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 SBS 빅머니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뭐 빅스가 뭐야라든가 그렇죠? 뭐 K게임 저희가 얘기하니까 풀 네임들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 인별그램에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뭐 전문가분들 중에서 30초 내로 또 할 말이 있다면? 아니 뭐 제가 금요일 날 그 조수지 이론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짧아서 이해를. 좋았어요. 그러세요? 네. 그럼 안 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주 FOMC 의사로 내일 6일 날.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때가 하방 트리거다 이거죠? 저는 4월은 간다고 봅니다. 4월에 웬만큼 하방하면 크게 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올해 다시 19,000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